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여러분, 혹시 오늘도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드셨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신 그 검은 콩이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 돌처럼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안 먹고, 짜게도 안 먹고, 검은 콩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콩팥에 돌이 생긴 겁니까? 이 질문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와 6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약해지는 장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필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필터일 때는 아무 물이나 넣어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사용한 필터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수십 개 분량입니다. 이 일을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커집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20%, 70세가 되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검사 전까지는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에 작은 결석이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언제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대한비뇨기 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15%가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돌은 조용히 자랍니다. 마치 모래 알갱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붙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옆구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깁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말을 듣습니다. 신장 결석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돌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드셨습니다. 검은 콩이 혈관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검은 콩 밥을 드셨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CT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콩팥 안에 여러 개의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8mm 크기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결국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검은 콩을 먹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같은 음식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콩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많아지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바로 결석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소변량이 많고 콩팥 여과 기능이 강해서 이 결정들이 쉽게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콩팥의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작은 결정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로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먹으면 모두 결석이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습관이 결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발견한 공통점입니다. 검은 콩을 밥에 많이 넣어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매일 먹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늦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결석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물을 몇 잔 드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드셨습니까? 혹시 밤에 물을 일부러 줄이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적게 마신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결석을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 속에서는 결정이 더 쉽게 생깁니다. 이것이 결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분은 결석이 생기고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식습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속에서 돌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일까?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장결석은 조용히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조용히 잘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작은 돌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콩팥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검은 콩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신장 결석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다. 그러니 몸에도 같은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콩팥은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여러분, 콩팥 속에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의 이름은 사구체입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개 정도 모여서 우리 몸에 피를 걸러줍니다.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들이 하나씩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일부 필터가 이미 기능을 잃습니다. 60대가 되면 더 많은 필터가 약해집니다. 70대가 되면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필터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 속 노폐물이 완전히 걸러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물질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옥살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은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여기서 검은콩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은콩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옥살산입니다. 이 성분은 많은 식물성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견과류, 콩류, 그리고 검은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 자체는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이 결정이 쉽게 씻겨 나갑니다. 왜냐하면 소변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콩팥의 배출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 속 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설탕을 물에 많이 넣으면 결정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옥살산의 양도 늘어납니다. 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결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삶아서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또 검은 콩을 갈아서 두유처럼 마시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 작은 결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개의 결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 식습관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검은 콩이었습니다. 물 섭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분은 저녁에 검은 콩밥을 자주 드셨습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집니다. 콩팥의 활동도 낮보다 줄어듭니다. 마치 공장이 야간 근무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직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옥살산과 칼슘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것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검은 콩을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검은 콩을 얼마나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결석 환자들의 식습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거의 매일 먹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늦게 먹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결석이 만들어질 환경이 완성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물은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조용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은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것은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먹는 방식이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속에서 결석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습관을 알게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결석이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신장 결석을 만드는 세 가지 식습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한 식습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신장 결석 환자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확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은 콩을 먹는 방식입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식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검은 콩을 매일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매일 드십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은 콩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몸 안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검은 콩 밥을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할 때마다 검은 콩을 한 컵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안에 여러 개의 결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9mm였습니다. 자연 배출이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결국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과 빈도가 중요합니다. 콩팥은 같은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특히 특정 음식 하나만 계속 먹는 것은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검은 콩을 많이 넣은 밥을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검은 콩 밥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밥의 절반 가까이를 검은 콩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식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능력이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미 낡은 필터에 더 많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더 빨리 막힙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많이 넣은 밥을 드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검은 콩을 한 주먹씩 넣었습니다. 또 검은 콩을 간식처럼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콩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년 뒤 검사에서 콩팥에 작은 결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 개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식습관을 조절하도록 권했습니다. 검은 콩의 양을 줄이고 다른 곡물과 섞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 섭취를 늘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새로운 결석은 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에 검은콩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늦게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식사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밤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밤에는 몸의 대사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듭니다. 낮에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혈액순환도 활발합니다. 소변도 자주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이 휴식을 준비합니다. 콩팥의 활동도 줄어듭니다. 이때 검은콩처럼 옥살산이 포함된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로 검은콩 밥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검사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검은콩 음식은 가능하면 낮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검은콩 식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검은콩을 매일 먹는 습관. 둘째, 검은콩을 많이 넣은 밥을 먹는 습관. 셋째, 저녁에 검은콩 음식을 먹는 습관. 이 3가지는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 답은 아닙니다. 검은콩은 여전히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결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콩팥을 도와주는 음식 3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검은콩을 먹는 습관 중에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검은콩도 조심해야 한다면 콩팥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특별한 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식습관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어떤 음식을 매일 먹느냐가 콩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콩팥에 비교적 부담이 적고 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단순한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분이 많습니다. 사과의 약 85%는 물입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은 소변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결정이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사과에는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소변 속 칼슘이 결정으로 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결석 환자에게 레몬이나 사과 같은 과일을 적당히 먹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작은 신장 결석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서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 중 하나가
매일 작은 사과 하나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새로운 결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가 콩팥 환경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배입니다. 배는 한국에서 아주 흔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달고 시원한 과일로만 생각합니다. 배에는 수분이 매우 많습니다. 90% 가까이가 물입니다. 그래서 배를 먹으면 몸에 자연스럽게 수분이 공급됩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배 같은 과일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수분이 많은 과일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적당한 양으로 드십시오. 예를 들어 배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최근에 많이 알려진 과일입니다. 작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콩팥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미세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1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었고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식을 과자 대신 블루베리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식습관 변화가 콩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입니다. 첫째, 사과. 셋째, 블루베리. 이 3가지 음식은 수분이 많거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으로 먹으면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 계속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물 섭취입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콩팥 건강의 절반은 물입니다. 하지만 물만 많이 마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의 원칙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보다 어떻게 먹을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5가지 식습관 원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신장 결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원칙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검은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이유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정 음식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의 원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무엇을 먹으면 좋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콩팥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원칙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변이 꾸준히 만들어집니다. 소변이 꾸준히 만들어지면 결정이 콩팥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모래가 쌓이기 전에 물에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이때 결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드십시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특정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 견과류, 특정 채소, 이런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특정 성분이 몸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식도 돌려가며 드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콩이 들어간 음식, 내일은 생선, 그 다음 날은 두부,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콩팥에게는 훨씬 편안한 식사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대사가 낮보다 밤에 더 느려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그것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옥살산이 포함된 음식은 밤에 먹으면 콩팥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잠자기 2~3시간 전에 끝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결석은 칼슘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금 섭취도 큰 영향을 줍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변 속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이 칼슘이 옥살산과 만나면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결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젓갈, 국물, 음식, 라면, 이런 음식은 소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국물은 절반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이 콩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콩팥이 노폐물을 더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소변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20분 정도 걷기를 권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콩팥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둘째,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습관. 셋째,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 습관. 넷째, 소금을 줄이는 습관. 다섯째,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 5가지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신장 결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결석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신장 결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작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치는 신장결석의 3가지 초기 신호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결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거의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치는 신장 결석의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탁해지는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소변이 자주 탁해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변 속에 미세한 결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결석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자주 반복된다면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3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소변이 조금 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작은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게 신호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옆구리에 묵직한 불편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나 허리의 불편감을 단순한 근육 통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 옆구리 깊은 곳에서 묵직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아니라 가끔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을 볼 때 미묘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는 경우입니다. 또는 평소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콩팥이나 요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장결석의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변색이 자주 탁해지는 변화. 둘째, 옆구리 깊은 곳에 묵직한 불편감. 셋째, 소변 습관의 변화. 이 3가지 신호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몸은 이렇게 작은 방식으로 문제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 습관, 매일 먹는 습관, 저녁 늦게 먹는 습관. 이 3가지가 겹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균형입니다.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이 4가지 습관이 콩팥을 오래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콩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음식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먹고 매일 2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셨을 때 검은 콩이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음식이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먹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아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